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저를 지금 계속적으로 오전 방송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에 준비했었던 PPT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일단 좀 소개하면서 일단 좀 중요한 내용들이나 오늘 가장 하나의 원포인트로 일단 가져갈 수 있는 핵심 내용 정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신경 써서 방송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슈어 아카데미 파생 상품 전문과정 수료 5기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전에 H홀딩스 해외선물 딜링룸 팀장을 역임을 했었고 현재는 지금 아시겠지만 팍스TV 경제TV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뭐 제 소개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네, 뭐 지금 봤었을 때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캔들이 완성된 이후에 뉴스가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해석을 드리면 단기적인 대응이라는 이런 선물 투자나 그쵸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현재 움직임 자체는 뭐 선물뿐만 아니라 코인 주식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출현하는 장대의 양봉이라든지 음봉 급격하게 빠지는 상승과 하락과 아니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을 했었을 때 우리는 개별적으로 이슈를 알기는 힘들어요. 그 단기간에 갑작스러운 이슈, 특히나 지수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더 파악하기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떠한 뭐 실적 발표라든지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수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슈는 당연히 있겠죠. 뭐 지표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뭐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FOMC 회의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팬데믹의 뭐 더 안 좋은 변이 그동안 있었죠. 아니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뭐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 순간에 캔들이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이슈를 찾으면서 이게 맞다 하면서 같은 타이밍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캔들이 발생했고 뭐 이게 1분봉이 될 수도 있고요. 5분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강한 상승과 하락이 발생된 뒤에 보통 제가 찾아보면 아무리 빨리 찾아도 10분 조금 더 천천히 늦게 찾아진다라고 하면 20분 이상의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장대 양봉과 음봉 그리고 이런 캔들이 완성된 뒤에 그거에 따른 이슈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고 대응하긴 늦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시그널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저희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진입과 청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선물 코인 다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진입했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면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적인 선물 진입 자리로 볼 수 있는데 왜 진입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진입을 가져갔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손절이든 익절이든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차트 속에 저는 호재랑 악재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일단 파생이라는 게 이제 뭔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선물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예요. 간단한 사전적 정의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증권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며 대표적인 파생 상품으로서는 뭐 선도거래, 선물 옵션 등이 있다. 정말 와닿지가 않죠. 정말 어렵게 지금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다음 내용으로 일단 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생 상품에 대한 기원 자체는 사실상 훨씬 더 뭐 기원전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거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도거래 형태로 거래가 되면서 일단은 현물이 1851년에 선도거래 형태로 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전부터 우리는 그쵸 기원 전부터 이러한 지금 행위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개념인 거죠. 먼저 너가 이 물건을 먼저 뭐 빌려줘. 뭐 이 대금을 뭐 나중에 치를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파생 상품이 원래는 시작을 했었지만 그러면 이 가격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작으로 간단하게 썰을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간단하게 썰을 풀면 물건을 어떤 특정 가격에 물건을 내가 나중에 지불을 해줄게. 이거 먼저 뭐 빌려줘.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었지만 이게 뚜렷한 어떻게 보면 계약서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거고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가 파기를 했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뭐 주문량이 대량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속에서 계약 파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선도거래 형태로
시작하면서 발생을 했다. 조금 어려운가요? 썰이? 이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 이후 금융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융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안 수단으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그 뒤로부터는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제 탈환 목적으로 뭐 이스라엘 침공, 시리아군 합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련은 이제 아랍 지원,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 그리고 미소 냉전의 대리전 형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70년대를 일단은 좀 보신다라고 하면, 자, 이때 당시에 이제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존재를 했죠. 이때 이제 쇼크 상황으로 이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은 73년도와 일단은 74년도, 일단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은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죠. 3.2%에서 24.3%라는 경이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거에 따라서 유가는 3달러였었던 게 그쵸? 11달러로 약 287%, 약 3배가량 올랐고 그거에 따른 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크게 봤었던 시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오일 쇼크는 79년에서 이제 80년에 발발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쵸 물가 상승률이 18.3%, 이미 74년도에 이제 23%의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그쵸 여기서 이제 18%에서 28%까지 상승. 이전보다는 그쵸 상승률이 이제 좀 적게 보여줬었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줬었던 시기였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유가 변동성도 14달러 했었던 유가 자체가 41달러로 184%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이때 얼마나 충격이 컸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어땠냐면 40%가량 급락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차 오일 쇼크 때. 그래서 이제 70년도에 부랴부랴 왜냐면 40%나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40%나 이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 상품을 도입을 해서 주가가 하락해도 해칭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이랑 비슷하잖아요. 전쟁 났고 물가 뛰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뭐 거의 변동성 없고 경제 성장은 뭐 둔화될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같은 시기가 50년 전에도 왔었고 그때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장치를 우리는 지금 50년이 지난 22년도에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드리고 교육하고 연습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 이미 사실상 12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이미 지금 강한 하락장을 맞이했어요. 근데 뭐 선물 대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랑 같이 해보셨던 분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너 오늘 하락해? 그럼 하락장에 맞춰서 그거에 따른 변동성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 그럼 그거에 또 맞춰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말 제가 쉽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 역시도 쉽게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석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면 70년대 이후로는 없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 70년대에 지금 발발했던 내용들이 일단은
그 다음에는 없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이거야 뭐 사실상 지금 현대를 살아오시면서 한 번씩은, 적어도 이 중에 하나씩은 당연히 들어봤었을 내용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지금 2000년, 닷컴 버블을 일단 한번 짚어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1990년대에 인터넷 관련 산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일단 뭐 벤처 IT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던 시기였었죠.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뭐 지분 가격, 즉 주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제 시작했었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상황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막 익스플로러를 설치를 했었고, 아직 인터넷은 뭐 랜선이 이제 막 깔리기 시작할 때였었고, 주로 뭐 모뎀을 인터넷으로 쓰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을 쓰면 뭐 전화가 끊겨서 몰래 인터넷 하면 부모님한테 이제 등짝을 맞던 시기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제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초창기 때 그랬었는데, 일단 인터넷을 오래 하면 전압이 폭탄이 터지고 했었던 시기였었죠. 즉, 일단 정작 인터넷 관련 기술이나 속도는 되려 이제 지금 현대와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사실상 한참 뒤처져서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는 당시 기술로는 좀 불가능한 서비스와 이제 뭐 다양한 융합 산업이 일단 좀 각광받던 시기였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좀 괴리가 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었던 기업들이 일단 좀 파산을 했었고,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 모습이 IT 산업 전반적으로, 그리고 당시 증시를 견인을 했었던 IT가 무너지니까 미증시 전체가 하방, 당시 세계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휘청거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휘청이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때 당시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점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 이제 나스닥 최고점 대비 이제 4,816.35, 버블 붕괴 최저점 795.25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83%나 낙폭을 가져갔었던 어마어마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충격이 어마어마했었죠. 사실상 저는 뭐 이때 당시에 당연히 뭐 대응을 했었던 건 아니고, 충분히 보면서 와, 이때 장에서 일단은 대응을 했었을 때 내가 정말 이때 장에서, 근데 이때 장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이 상승이라든지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었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고, 거의 이제 이런 83%의 거대한 낙폭을 가져갔었던 시기가, 이전에 뭐 사실상 뭐 계속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가져가는 일반적인 장세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시 대응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때 당시 이제 나스닥 선물로 이제 뭐 매도 진입을 봐서 이걸로 진입을 했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었겠죠. 뭐 일단 뭐 과거 얘기인데, 뭐 지금 현재 팁 가치로 뭐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한 계약 매도 진입을 했었을 때 뭐 고점 저점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 지금 계산하면 약 8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나요. 그래서 1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던 장세 흐름이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 자체는 당연히 7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몰랐었지만 그 누군가는 그래도 이 하락장 속에서 수익을 가져갔을 거고, 아니면 이 하락장 속에서 해칭 수단을 가져가면서 낙폭에 따른 어떻게 보면 손실을 해칭을 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일단 대표적인 하락장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이제 아프간 지금 이라크 전쟁 이후 일단 미국 정부는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개시를 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이죠.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이 부동산 대출은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때 당시 이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수요가 늘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이때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죠. 일단 주택 가격 인상 속도가 이자율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대출 못 갚으면 그냥 집을 팔아도 돈 벌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단 대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흐름은 금융시장까지로 이제 퍼져지면서 일단 금융기관마저 대출 못 갚은 사람한테는 그냥 집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 뭐 못 갚아? 그럼 담보를 집으로 잡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집을 팔면 결국에는 이득이라는 생각이 이제 퍼지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대출을 더 해주려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신용 불량자에게까지 그쵸? 불량자에 거의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었죠. 뭐 정말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뭐 개, 강아지 뭐 이름을 대가지고 해서도 뭐 대출이 나왔었다. 뭐 이때는 이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수요와 이제 공급이 무너지게 되는 임계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서 언제까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살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집 구매자,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게 되고 이 남아있는 집은 많고 하니까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자 되려 이제 이 대출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집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 담보로 받은 집을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이 떨어지는 집값의 폭탄을 그대로 대출을 해준 은행과 그 대출 증서를 담보로 판매를 했었던 투자 상품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그 은행도 망하고 투자 상품도 망해버리고 그러면 그 은행과 투자 상품에 돈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고 시중에 돈이 사라져 버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의 위기가 닥쳤고 당시에 이제 세계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정말로 도미노처럼 무너졌었던 시기가 2008년 리먼 사태죠. 당시 낙폭이 이때도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닷컴 버블은 지수의 하락폭 자체로는 일단 83%라는 내용으로 일단 엄청났었지만 일단 3년에 걸친 하락세였다라고 하면 리먼 사태는 2008년 단 1년 만에 마이너스 54%라는 기록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건 거의 절벽 수준이죠. 절벽. 그래서 지수는 총 고점 대비 1220.87포인트가 빠졌고 역시나 누군가는 이 하락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만약 현재 선물 기준으로도 매도 포지션 한 계약을 진입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약 거의 24,000달러 약 하나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겠네요. 그런데 이번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영화로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영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항상 이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죠. 영화 빅쇼트, 그쵸? 마이클 버리, 지금도 요즘도 너무 핫해요. 우리 이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표현하는 이 캐시우드와 이 마이클 버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한바탕 이제 붙었었다가 결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캐시우드가 이겼었지만 지금 대세 하락장으로 조금만 마이클 버리가 조금만 더 몇 달만 더 참았더라면 마이클 버리의 대승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이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이 마이클 버리의 이제 역을 맡았었던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회사를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게시판에 이제 칠판에 수익률을 적어놓고 이제 문을 닫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 칠판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수익률입니다.
물론 마이클 버리는 선물을 한 것은 아니고 공매도로 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락에 베팅을 하였고 지금 저 수익률 보이시나요? 489%입니다. 총 수익금은 26조 9천억 달러. 저도 일단 저런 금액은 일단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네요. 그 일로 마이클 버리는 숏 투자. 미국에서는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숏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르신 분들 뭐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 이유는 이제 결과적으로 증시는 이거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증시는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뭐 물가라든지 그게 옛날에 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당연한 체제인 거죠. 우리가 70년대 뭐 30원짜리 뭐 물건을 샀던 거랑 지금의 물가랑 다른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체되거나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시장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뜻이고 어떻게든 이제 경제 성장을 시키려고 할 테니까 일단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 좋다라는 뜻에서는 매수 포지션은 롱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매도 포지션은 단기적인 숏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하락은 단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그쵸? 상승 기간보다는 하락 기간 훨씬 더 짧게 그래서 이렇게 숏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일단 마이클 버리가 유명해진 거는 이 리먼 사태 이 붕괴 이 역시도 이제 붕괴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측을 했었던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부터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리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일단 양적 완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고 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리먼 사태로부터 일단 10년이 지나고 슬슬 이제 자금을 회수해서 현금 흐름을 다잡고 그리고 일단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이제 제조대국인 중국이 셧다운 체제로 들어가면서 공급난이 벌어졌고 이와 동시에 공급난을 언급할 시간도 없이 일단 전 세계로 코로나가 퍼져나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 시스템이 일단 멈춰버렸고 이에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 하락장과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고점 최저점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자 닷컴 버블은 3년이 걸렸고요. 리먼은 1년이 걸렸어요. 코로나는 단 한 달 만에 저점까지 떨어지는데 일단 폭락을 일단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 9,736.75. 그쵸? 거기 대비 지금 최저점 6,771, 6,700, 지금 71이에요. 6,771까지 이제 2,964.66포인트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를 좀 선물로 이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약 6만 달러 정도. 그래서 하나로 약 7,5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좀 다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한 계약 기준으로 정말 대단했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조였었죠. 그래서 일단은 즉 증시는 언제나 하락장을 좀 찾아왔었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이 하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 우리는 이 닷컴 버블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일단 아직도 매수를 통한 단방향성 매매를 하는 것이 과연 좀 올바른 투자 방식일까? 이런 방식을 좀 네이키드 매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뭐 선물 투자건 뭐든 한 방향성으로만 이게 정말 맞는 투자 방법일까요?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곡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고 미리 사고 미리 팔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이제 다 맞출 수 있느냐? 양방향성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양방향으로 한도 끝도 없이 손실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방향만 맞추기도 힘든데 양방향을 어떻게 맞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강조 드리는데 혹시나 뭐 개별적으로 뭐 문자로라도 뭐 100% 수익을 내드립니다. 뭐 당신만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좀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뭐 어디 가입하다 보면 뭐 이런 게 뭐 문자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자를 이제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수익 보장, 저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는 100%란 말을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10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걸 왜 공유를 하나요? 왜 힘들게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100%에 대한 확률 자체를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잘 나간다는 뭐 JP 모건 이러한 지금 미국물 드신 전문가분들까지도 이 100%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가 온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차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확률상은 높은 거, 그동안의 확률상에 높았었던 것들을 좀 배워 나가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수익은 낼 수는 있거나 아니면 항상 수익만 볼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손절도 당연히 가져가고 이게 연속 손절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꾸준히 같이 계속 대응을 해봤을 때 정말 높고 확률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높은 확률로 계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 방식이다. 그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쵸? 이렇게 마디 매매, 추세 매매, 이동 평균선 돌파 매매 그리고 뭐 추세선 또 돌파 매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제가 담고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채널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좀 더 나중에 좀 가져가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물 투자를 통해서 한 방향성의 매매가 아닌 그래도 내가 주식을 포지션을 매수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매도 방향성 이제 하락장이 좀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나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했었을 때 그러한 내용 자체가 나왔을 때는 일정 구간 내가 버틸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이 선물을 알아가 보자.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락장에 앞서서 정말 기회가 한번
뭐 여태까지 기회가 안 온 건 아니죠. 앞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놓쳤었잖아요, 여러분들. 놓쳤었던 거고 이번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을 때, 초창기에 왔었을 때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 뭔가 심상치 않다 낌새를 느꼈었던 거는 분명히 1월, 2월 때부터 뭔가 이전에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사태 때보다는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한 번의 기회가 왔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 역시도 굉장히 큰 반영을 많이 보여준 상황이죠. 조만간 썸머랠리도 있고 우리 강연에 어떻게 보면 썸머랠리를 위해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자, 이러한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드리는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썸머랠리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앞서서 썸머랠리를 준비하는 거에 앞서서 혹시라도 안 올 수도 있고 지금도 하방 압력이 계속돼서 더 장기화돼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 6개월이 아닌 1년, 2년 이상 정말 가져갔었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봤을 땐 너무 암울하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없고 우리 개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도 저는 여러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을 때 당연히 지금 시장은 반등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죠. 저 역시도 해외 주식을 지금 계속 추천하고 리딩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반등하기를, 정말 시장 전체의 반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이제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이제 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미국 증시를 조금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양적 긴축이 시작되기 전 호황기에는 어느 기업이 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그 섹터 전체가 올랐어요. 전부 우상향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좀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어도 잠시 하락하고 그 하락폭을 메꿔가는 장세가 이어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3대 지수가 조금의 악재만 나오더라도 뭐 정말 나스닥 같은 경우는 5%까지도 빠지고요. 뭐 3% 기본으로 빠진 장세. 그래서 지수 자체가 쉽게 말해서 22년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제 투자자들이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방 압력을 이루는 주요 원인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전염병 공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국정 장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긴축의 시대죠. 긴축의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난, 이 5가지 키워드가 합쳐져서 이 민간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저조가 이어지고 이것이 증시에 최종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북한에 퍼져서 긴급 사태라고 난리가 났었죠. 정말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가 북한에 퍼진 것 사실 그 자체는 뭐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는 뭐 예전 시절처럼 뭐 금강산 관광하고 뭐 개성공단 출입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지금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 자체에 이제 코로나가 들어간 건 사실인데 북한 그 나라만의 문제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설명하면.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가 긴장을 하냐면 여러분 좀 궁지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뭐 서방 그리고 동맹국으로 알려진 중국마저 북한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자체는 돌발 행동이죠. 돌발 행동. 얘네가 하는. 나라나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제 돌발 행동을 해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불안해진 민심으로 인해서 이 북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도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제가 안정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는데 지금 뭐 어느 나라가 이제 뭐 남의 나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오미크론 끝날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유행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서 또 변이를 일으킨 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뭐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끝나는 느낌이죠. 근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아직도 변이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독성이 약독화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제 독성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이 지금 서구권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은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공기 중 감염으로 크게 유행한 코로나보다는 괜찮은 거 아니냐. 원숭이 두창도 변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은 지금 언제든지 현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고 있다. 투매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히나 최근 시장 6개월간의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속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일단 또다시 불완전한 국정세 이 부분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내용 자체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주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 상태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궁금한 쇼크예요. 그냥 이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기분 나빠서 어느 특정 나라 너 뭐 지금 나토 가입해? 그러면 너의 뭐 이거 제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얘네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일단은 제재나 이제 테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잡히지 않는 것.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조업 1차, 2차, 3차 생산을 하는 제조 라인들에 따라서 각 유가, 가격 부담, 결국에는 운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설비, 정비가 기름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기를 쓰는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다 오르니까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정말 단기간에 아무리 이게 어떤 부분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이전에 있었던 수준만큼 회복하기는 저는 조금 힘들 것이다. 기간은 조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회복하는 거랑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증시는 갑작스럽게 추세를 돌려서 회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추세나 흐름 자체는 다시금 돌려주고 넘어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값, 기간값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빅스텝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그 부분을 쫓아서 올려줘야 되겠죠. 미국보다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자국 내 자본이 굉장히 이제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서 지금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전 세계 글로벌 시황이 그만큼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긴축의 시대와 지금 맞물려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의 하락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해당 차트는 지금 전년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18년도부터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물가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9조 원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각국의 이제 코로나 지원책으로 이제 민간에 뿌린 자금들이 즉 오직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중국발 셧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부족 현상 그리고 이제 뒤에서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기상 이변에 따른 식량, 생산량 부족 등으로 제 모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물가 자체 그리고 기름값 자체도 정말 힘들죠. 지금 시장 가기가 이제 뭐 무섭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말 좀 곱씹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시장 가기 무섭다? 즉 지갑을 잠근다라는 얘기고 소비자들의 물품 소비를 안 해주면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를 할 거고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고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면 노동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니 다시금 또 지갑을 잠그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일어나는 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상황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깜짝 반등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외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서머랠리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 자체를 6개월 이상 지속했다 보니까 현재 같은 지금 상황 속에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결국에 일시적인 반등은 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장기 추세 자체는 그래도 계속적인 매도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밀이라는 가장 크게 소모가 되고 있는 사용이 되고 있는 세계 밀 수출 순위가 1위가 또 하필 러시아예요, 여러분들. 하필 또 러시아가 또 여기서 걸려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 또 이제 밀 대신 뭐 쌀 먹으면 되지. 쌀 수요 뭐 이런 게 계속적으로 폭증한다고 하면 쌀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악재가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이제 반드시 성공한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투자도 반드시 성공을 한다. 왜? 오를 때까지 끝까지 5년, 10년, 20년이고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기후제를 지낼 것인가? 아니면 비가 안 올 때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